자, 우리 미라클레이 멤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세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8월 18일 월요일, 월요일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화면 보면서 PPT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디 이 시간에 딱 우리가 이제 3주째 이제 넘어가고 있죠? 어, 4주째, 오늘 4주차. 왜냐면 우리 7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그죠? 4주차. 슬슬 자세가 무너질 때가 됐어. 어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딱 정장하고 복장 제대로 갖춰갖고 접속하신 분 몇 분 되는지 제가 호명을 해보겠습니다. 권민수님, 어, 그러니까 송유현님 이 시간에 운동하러 가는 거니까 어쨌든 뭐 봐드리겠어요. 송유현님, 이몽년님, 이주홍님, 김동숙님, 김경민님, 김홍림님, 김나영님, 이명숙님, 신은자님, 김영희님, 유희수님, 정성분님, 문하라님, 최경선님, 이정윤님, 윤희수님, 탁경애님, 원민숙님, 신상희님, 이동수님, 정은영님, 이영애님, 정승원님, 이래근님, 이현숙님, 장윤희님, 신지숙님, 김묘영님, 김은희님, 최민강님, 고경환님, 이남일님, 최혜경님, 이옥수님, 유정은님, 김현희님, 이경님, 김정환님, 송수정님, 한혜진님. 네, 다른 분들은 지금 끄고 계시네. 그쵸? 네, 끄고 계신 분들. 네, 명리님도 지금 들어오셨고, 왕정희님. 네,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자고 하는 건데. 왜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해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해도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생을 달라요. 어제 뭐 있었냐면 어제 오후 4시에 동행을 했어요. 동행. 조인터 동행. 동행 영어. 네, 그분이 제 아는 분인데 보험세 시작 이번 달이 첫 달입니다. 이번 달에 고등어 나오고 첫 달. 월납보험료 500짜리 계약을 체결했어요. 월납 500인데 양립중진. 네, 뭐 근데 뭐 그냥 나왔어요.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근데 진짜 내가 동행 많이 갔거든요. 근데 보면은 영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가면은 고객의 타이밍이 안 좋아. 신기해. 타이밍이 안 좋아. 근데 어제는 그냥 500짜리가 10분 한 5분 만에 나왔어. 고객이 오케이 해. 그냥 알았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300, 그러니까 보통 300만 원 넘어가는 게 이제 고액 계약이잖아요. 300. 100만 원까지도 고액이라고 볼 수는 없어. 1, 200짜리. 1, 200짜리. 요즘에 물가나 이런 거 봤을 때 300이나 500 정도를 터트려야 되는 거거든. 300이나 500짜리 계획 평생 보험 세일즈 20, 30년에서도 10건도 못하는 사람이 수록하니까 그냥 원래 500이 그냥 5분 만에 나서 5분 만에. 자, 일단 만나 딱 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도 그냥 뭐 그냥 미팅인 줄 알았더니 내가 딱 있으니까 약간 당황했어. 약간 당황해가지고. 그 내가 얘기했죠. 처음에는 사망보험금 얘기했더니 사망보험금 얘기. 이분이 어쨌든 뭐 어쨌든 월납 500을 할 정도면은 성공한 사업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얘기했더니 이미 자식들 물려주고 싹 세팅돼 있고 준비돼 있고 뭐 죽는 얘기 듣기 싫다는 거 딱 그러는 거야. 죽는 얘기 듣기 싫대. 할 거 다 해놨대. 예. 근데 바로 이제 페이스가 있죠. 그러면 저축이라도 하시라고. 단기합중심보험 얘기됐죠. 좋대. 어차피 그 저축이고 어쨌든 끝까지 내면 되는 거죠. 그러는 거예. 그런데 내가 딱 그랬죠. 이제 500만 원 하기로 합의가 됐어. 그 내가 이제 왜 500을 얘기했냐면은 왜 500이냐면은 이분이 속해 있는 조직 있죠. 거기 전체에서 이번 달 MVP 하는데 월락 500 정도 하면 내가 딱 느낌이 이분이 일하는 조직이 있어요. 일하는 조직. 소속돼 있는 회사. 거기서 이번 달 보험료 500만 원 때리면은 1등 할 것 같더라고. 왠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500이냐면은 이 우리 설계사님이 이번 달에 아마 1등 할 거다. MVP 될 거다. 사장님이 좀 이렇게 1등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 그럽시다. 그러는 거예요. 500이면 되겠니? 네, 500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오케이가 됐어. 근데 사장님, 납입 기간이 5년 납이 있고 7년 납, 10년 납 쭉 있는데 이게 납입 기간이 5년 납이면 커미션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남는 게 하나. 어? 근데 이놈의 설계사는 웃긴 건 뭐냐면 이 설계사는 너무 황송하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요, 나하고 동행 안 갔으면 30만 원 받을 상황이었거든. 왜냐면 500만 원 내가 저질르겠다 그랬을 때 깜짝 놀랐거든. 근데 입 다물고 너 가만히 있어라. 근데 내가 500만 원 딱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은 너무 미안하니까 납입 기간 지가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훅 쳐갖고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쳐 있으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쫙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고객이 그러는 거야. 자기 주변에 설계사가 많았대. 그래서 자기는 커미션이 납기가 짧은 거, 납입 기간이 짧으면 커미션 없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대. 길게 해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근데 20년 납은 너무 기니까 10년 납 정도로 하자고. 그래서 10년 납이 나온 거야, 그냥.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설계사가 뭐 노트북 들고 나서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진행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갖고 온 거야. 이게 완전 초짜라서. 설마 오늘 계약 나오고 그래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일 당장 고객정보 등록 고객정보 등록 아마 땄을 거야 아마 하고 그다음에 가입 설계사가 수기청에서 이분이 근데 이제 굉장히 바쁜 사람이니까 예, 그 모바일로 진행하든지 수기청에서 진행하든지 하여튼 오늘이나 내일 계약이 들어갈 거거든요. 물론 변수가 있긴 하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내가 그분하고 악수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우리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왜냐면은 아무리 지인이고 가족이고 걸 떠나서 이 보험을 이렇게 들이대면은 사람들이 얼게 되고 미루게 되고 그러게 돼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그냥 하겠다는 거 보니까 보통 분 아닌 것 같다. 대단하신 것 같다.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지. 근데 내가 이제 이따 저녁에 이분한테 전화했지. 이분한테 전화해갖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마음이 들떴을까 안 들었을까? 들뜬 정도가 아니지. 마음이 이렇게 됐을까? 아니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전화해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여기서 만약에 그 계약이 혹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안 들어오면 당신은 완전히 맛이 갈 거다. 그러니까 신신당부했어요. 절대 출근해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 설레발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매니저하고 지으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계약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헛소리하면 안 된다. 털면 큰일 난다고. 이 털면 입 다물고 그냥 계약이 들어와서 초회 법료 납입이 돼도 계약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당신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고. 혹시라도 그분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얘기도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 지금이 만약에 그거 입 다물고 있잖아. 큰일 날 거다. 독달아나니까 입 자꾸 채우고 있고 고객 정보 등록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가입석에서 한번 보여달라고 인터넷으로라도 어떻게 살짝 또 실수 그게 또 그분이 질문하게 되면 바로 대처해야 되니까 그다음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수기청 쌀때 나또 오라 나보고 같이 오라 그랬다 나보고 같이 오라고 하여튼요 그래서 계약이 들어갈 때까지는 초회보험 빠져나갈 때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고 예전에 제가 2007년도에 그 월납보험료 1,500짜리, 월납보험료 1,500짜리 2007년도에 그때 보험이 하기로 했다가 하루 전날 캔슬되는 바람에 내가 2달 맛이 갔어. 2달. 2달 맛이 갔다고. 2달. 영업의 리듬이 깨져버린 거 완전히. 왜? 월납보험료 1,500짜리 그때 그 들어왔으면 나 한 방에 전국 1등 하는 거였어요. 월납보험료 20년 전에 거의. 네, 내가 큰 계약 그 위험한 거. 그래서 사람 마음 확 변할 수가 있어. 왜 날라고 그냥 방송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 다른 설계사가 월납보험료 두 번이나 세 번 대신 대납해 준다고 쳐들어온 거야. 월납보험 1,500짜리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그 고객이 거기다 하겠다. 왜 한두 푼도 아니고 보험료가 두 달치면 얼마야? 3천만 원을 내주겠다는데 거기 콜락 넘어가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내가 2달 동안 맛이 갔었어요. 완전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느낀 게 그분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그냥 30분 만에 끝냈어요. 그냥. 30분 만에 뭘 길게 하지도 않았어. 나는 한 시간 떠들 줄 알았더니 20분인가 30분. 커피도 시킨 거 그냥 진짜 한 두세 번 마셨나? 합시다 그냥. 근데 그냥 내가 보기엔 큰 변수는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세상이라고 혹시 모르니까 그분한테 내가 단속은 시켰지만 어제 그분의 태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러고 언제 계약 들어가야 돼요? 예. 8월 달에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합시다 그냥 해갖고 예,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계사분한테는 이제 큰 의미가 있죠. 입사하자마자 첫 달에 월납보험료 500을 때렸으면 이번에 이제 고액계약 무섭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방심하지 않아. 근데 방심할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근면하고 성실한 분이고 아마 잘할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이렇게 처음에 큰 계약이 들어와야지 스케일이 커지고 영업이 레벨업이 되거든. 참고로 저도 영업 2차원에 2003년 그 3월 달에 월납보험료 38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터뜨렸거든. 수수령신도. 그 무슨 계약이었냐면은 그 유명한 그 프로야구 선수 있어요. 현대 유니콘스의 투수 코치까지 했던 정민태라고 옛날에 아주 유명한 MVP. 옛날에 현대 이글스, 그때 현대 이글스죠. 가장 최전성기 때, 그때 현대 유니콘스였는데,
그때 이제 투수였던 사람이에요. 정민태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계약 나온 거냐면은 그 정민태가 그때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일본에 넘어가서 한 그 일본의 제일 유명한 야구단 있죠. 요미우리 자이언츠 도쿄에 있는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3년을 있다가 다시 돌아왔거든. 근데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옆집에 우리 사촌 누나가 있었던 거야. 그 사촌 누나가 음식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민태 그쪽 집에 사실 그 정민태 부인이 미스 코리아인데 굉장히 미녀인데 이제 음식 같은 거 잘 못해. 집에서 맨날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김치를 2, 3년 내내 우리 사촌 누나가 서비스 이렇게 해준 거야. 같이 나눠 먹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친분이 쌓였는데 내가 영업 첫 달에 그 사촌 누나를 찾아갔거든요. 사촌 누나한테 계약도 했고, 그래서 소개 요청했더니 정민태, 답시 전화 오더니 너 프로야구 선수 정민태 알지? 너 내가 소개시켜줄까? 그러더니 그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때 컷진 애가 그냥 사망보험을 20억을 제안하고 그때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최대치급 금액을 제안한 거야. 그래서 정민태가 흔쾌히 하겠다 그래가지고 월납보험 370만 원, 우리나라 기네스였습니다. 단일 계약으로 그때는 단일 계약으로 월납보 그 사망보험금 최대 기네스가 15억이었는데 내가 최초로 20억을 해버린 거예요. 20억.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나도 몰랐지 그런 거. 고액 계약 난생 처음 했으니까. 그 계약이 들어가니까 4일인가 5일 뒤에 전화 오더니 본사에서 재산세 납입 증명서 뭐 엄청난 소리를 요구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 본사 직원도 당한 거. 왜? 그런 계약이 처음 들어오니까. 신계약이 들어가면요, 보험사가 재보험을 들어요. 코리안린이 무슨 몇 군데 회사에서 그 재보험을 또 든다고. 그 재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거야. 뭐 재산세 납입 증명서 지금이야 보편했지 그때는 처음 듣는 얘기가 생소한 얘기거든. 고객한테 얘기하니까 고객도 약간 당황하더라고. 그런 것도 내야 되니? 아, 너무 큰 보험이라서 그렇다고. 그 다시 또 가서 뭐 부닥거리려고 그래 한번 그렇게. 그래서 알게 됐죠. 아, 이게 재보험을 들었구나. 그때 이제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그러더라고. 네가 우리나라 기획했어. 지금까지 15억까지가 최대치였는데 네가 20억을 네가 처음 들었다고. 이거 미처할 얘기입니다. 그때 370만 원이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월납보험료 1, 2천짜리 터뜨린 거야, 진짜. 엄청나게 큰 거, 계약 터뜨린 거. 왜? 그때는 10만 원만 넘어가도 고액 계약이었거든. 2003년도는요. 월납보험료 10만 원, 왜? 그때는 종신보험도 맨 3만 원, 4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그랬어요. 10만 원만 넘어가도 고액 계약했어. 근데 그런데 370만 원짜리, 37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터뜨렸거든. 얼마나 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커지는 거야. 야, 이런 큰 계약 터뜨릴 수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고액 계약의 길로 가게 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업 이 처음에 첫 단추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그 길을 어떻게 드느냐. 제가 맨날 신입 FP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에 이 몸에 그런 나쁜 습관이 들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3년이 지나서 몸이 굳으면 안 돼야 된다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초하이퍼포머는 영업 첫 달부터 잘해요. 나도 그랬고 다 그랬어. 진짜 영업 잘하는 사람 첫 달부터 잘합니다. 절대 이런 거 없어. 왜냐면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그분한테 무슨 얘기했냐면은 첫 달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혹시 아시겠지만, 애 키우고 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중학교 때 잘하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고등학교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잘하는 경우 없다고.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가 중학교 때도 잘하는 거고, 중학교 때 공부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그렇죠? 똑같아요, 영업도. 영업도 처음부터 잘해야 돼, 사실은. 처음부터. 기대를 타야 되거든, 항상.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설계사님은 이번에 500짜리 계약이 잘 마무리되면 방심하지 않고 그러면은 장담컨대 한 방에 올해 첫 해년도 올해 하반기지만 지금 8, 9, 10, 11, 15개월 동안 아마 거의 한 1억 5천을 벌 거다. 그럴 거야. 거의. 이 기세를 탔기 때문에. 이번 달 이미 또 계약이 있거든요.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달 아마 월납보험 600 정도 할 거거든. 건강보험 벌써 얼마 전에 20만 원짜리 들어갔고 뭐 했으니까 이번 달에 못해도 600이면 월납 한 700 정도 가겠다. 열심히 하면. 그러면 커미션으로 따져도 첫 달에 3천에서 4천을 때리는 건데 무지막지하죠. 엄청난 성장세지. 방심하지 말아야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또 오늘 어저께 계약하신 분이 자기 또 주변 지인 좀 소개시켜주고 소개까지 받아낼 건데 그러면 쭉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타이밍의 타이밍. 타이밍.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왜 쉽게 계약이 나왔느냐? 타이밍의 타이밍. 타이밍. 그 고객 상황이 좋은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500짜리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객 상황의 절대적인 거예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타이밍이 좋으니까 계약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해필이면 그 고객이 지지난달에도 큰 보험 들어오어 그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한 2, 3년은 안 돼요. 계약이 안 나와. 이게.
이게 타이밍 싸움이야, 항상. 작은 계약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월납 보면 10만 원짜리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데 보통 이제 100만 단위만 넘어가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고객 타이밍이 안 되면 때려 죽여도 계약이 안 나와요. 특히 타이밍이. 그래서 그러면 영업에 하수들하고 동행 가면은 보면 고객이 지금 소득이 불안하다든지 꼭 그랬어 항상. 지금까지 보면 동행 갔을 때 보면 영업에 하수일수록 영업이 안 되는 사람들일수록 고객의 타이밍이 안 좋은 거예요. 타이밍. 내가 와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계약하기 힘든 상황. 앞으로 3, 4개월 동안에 소득이 되게 불안하다든지 어떤 사건이 있어요. 꼭 있어. 그건 방법이 없어. 되게 어려워요. 그건 계약 들어가도 되게 불안하단 말이야. 영업을 잘하는 사람하고 가보면요. 항상 술술술 나와요. 되게 술술술 나오고. 타이밍이 딱 좋은 거야. 타이밍이 딱 그래. 그럼 이 생각하지. 뭐가 타이밍 결정하느냐? 이거요, 여러분들. 이 순간에 똑같이 귀찮지만 정장을 입고 자세를 지키는 사람들은 타이밍이 좋아져요. 왜? 그러니까 타이밍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준비되거나 기다려야 돼. 이거밖에 없는 거야. 타이밍은. 항상 준비돼야 돼. 준비돼야 돼. 아니면 좀 늦췄다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업의 하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게 영업의 하수, 똑같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냐면 첫 번째 준비를 안 해요. 준비가 안 해.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똥똥학교 갑니까?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시험 보기 전에 준비 충분히 하고 미리 에이스복습 했어야 돼. 그거 안 하니까 결국 시험 때 허둥지둥하니까 그게 축적이 되고 맨날 준비 안 하는 인생이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서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똥똥학교 갔잖아. 맞죠? 똥똥학교 갔잖아. 결혼도 그렇고 다 준비를 해. 그러니까 인생의 항상 이벤트는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 준비가. 근데 항상 보면 이 하수일수록 맨날 준비를 안 해. 그냥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험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에요. 맞죠? 내가 이분한테 무슨 얘기냐? 10년이면 한 달에 500이면 얼마입니까? 1년치 보면 6천이죠, 6천. 1년에 6천. 그쵸? 6천만 원. 그럼 6억짜리 보험 든거 아니에요. 얘기했어요. 6억 들고 아직 20%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원금 6억에다가 1억 2천 이자까지 하고 비과세니까 7억 2천 나올 거라고. 음. 뭐해서 실 거야 그러니까 글쎄요 연금으로 할까요?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보험은 결국 뭐야? 준비하는 정신 아니야. 준비하는 정신. 응? 내가 그분한테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혹시 아세요? 보험 많이 있는 사람은 재앙도 피해 간다고.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지로 산다고.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도둑놈 들어올까봐 세콤에다 뭐에다 덕지덕지 보안장치 해놨어. 도둑놈 옵니까, 안 옵니까? 도둑놈 안 와요. 못 오는 거야, 올 수가 없어. 그쵸? 빈집을 털거나 허술한 데 털는 거지. 제약도 똑같아. 보험 세게 든 사람들은 꼭 무슨 별일이 없더라고. 진짜요. 보험 많이 들고 세게 든 사람은요. 보험금 청구도 없었어. 병원도 안 가, 보면. 근데 꼭 보면 하나 덜렁덜렁 갖고 꼭그 보험 없는 사람이거나 아무 준비 없이 대충 하는 사람들한테 꼭 재앙이 닥쳤거든. 이게 재앙도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 거야, 항상.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항상 기회는커녕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좀 준비가 덜했다 하더라도 이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거든. 또. 그렇죠? 근데 꼭 영업의 하수일수록 그게 안 되는 거야. 두 번 찔러보고 아니었다고 놓쳐버려. 돈 놔버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항상. 여러분, 고객의 상황은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냥 전화하다 보면 그냥 나오는 거라니까. 이 순간에 사람이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러면 잊지 않고 그냥 전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 있거든. 이거라니까, 여러분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만난 그분이 집안에 무슨 큰 변고가 있었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놓치면 되는데 안 되지. 납입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또 나오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으면은 안 될 것도 돼요. 진짜 안 될 것도 돼요. 항상 보면 안 될 것도 되는 거야. 타이밍이 안 좋으면은 100% 되겠다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어. 자빠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어. 인생이 그런 거. 항상 마음이 출렁출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때를 놓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준비를 없어요. 준비를 못 해. 준비를 안 해. 항상 닥치면 되겠지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달력 보세요. 달력. 내가 여기 얘기했죠. 10월 달 달력. 10월 달 지금 국가에서 어쨌든 10일 날, 10월 10일 날은 공휴일 안 한다. 공휴일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임시 공휴일 안 해도 돼. 보세요. 10월 3일부터 내리놀잖아. 10월 달 실적은 다 망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월 초에 이렇게 초장기 연휴가 있으면 지금 3일부터 빨간 날인데 추석 연휴가 껴갖고 다 해갖고 11일 날도 아마 놀 거야. 아마 금요일 날도 보나 마나 꼈으니 하루 꼈으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그럼? 10월 초부터 10월 2일부터 시작해갖고 영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업이 안 돼, 불가능해요. 그래서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 또 연휴 후유증이 있거든.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10월 달은 다 반토막 날 거예요, 완전히. 완전 반토막 납니다. 10월 달은 강의도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10월 이 연휴 때 우리도 같이 놀아야 되지 않겠어요? 10월 달, 그쵸? 그럼 급여가 언제 세게 나와야 돼? 9월 달 급여가 세게 나와야 되잖아. 9월 달 급여가. 그럼 9월 달 급여를 언제 정해? 이번 달 영업으로 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한 사람들은 이번 달 지금 실적을 어느 정도 해놨어요, 벌써.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 정확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8월 18일 되도록 월납보험료 50도 못 채웠으면 하수예요, 그냥 하수야. 그냥 하수, 밑바닥 하수야. 정신을 안 차리고 사는 거야, 지금. 지금 50도 못 채웠으면 여러분들은 밑바닥으로 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중간 이상을 영업하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 50 이상을 했었어야 돼. 50 이상 했었어야 돼. 아셨어요? 기준치를 알려줄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라도 영업에 대한 감각도 있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 월납법은 50은 쳤어야 돼요. 아직 50도 안 나온 사람들은 지금 똥똥 맨날 좀 바닥에서 헤매는 사람인 거야. 습관도 안 돼 있고 엉망으로 일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번 달 어떻게 들어가도 여러분들 영업을 잘하셔야 돼. 그래야지 9월 달 급여가 좀 적정하게 나와야지. 그래야지 10월 달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지. 9월 달 그 수당이 3, 400도 안 나오면 그 쫓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낼 거야? 추석 때 남들 놀 때 마음 편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좀 안 됐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마음. 이게 있어야지 좋은 타이밍을 잡으면 되니까. 이게 바탕이 돼야 하니까 준비하는 것과 인내가 바탕이 합쳐져야지 좋은 타이밍을 찾아내는 안목이 생기고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수는 뭐야? 늘 조바심 내지. 저 준비가 안 되니까 가까우면 마음이 조바심이 내고 급해지고 서두르게 되고 그다음에 항상 놓치게 돼 있지. 그렇죠? 항상 허둥지둥하게. 그리고 인내를 못하고 맨날 하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야. 짜증내고. 항상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들이 특히 뭐냐면 기다리는데 약한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데 약한 사람들은 짜증이 많아져. 승질을 부리고 항상 그렇게 돼 있어. 잘 기다리는 사람들은 짜증 같은 거 잘 안 내. 이 멘탈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기다리는데 약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그 기다리는 게 약한 사람의 특징이야. 기다리는 게 약하니까 자꾸 마음이 더 이게 들쭉날쭉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영업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자, 가만 보세요. 영업이라는 건 내 뜻대로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훨씬 많겠지. 영업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거. 세상 모든 일은 내 뜻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아. 왜? 나보다 남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남의 뜻대로 굴러가는 게 많단 말이지, 항상. 내 뜻이야, 남의 뜻. 영업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15명을 만났습니다. 내 뜻은 뭐야? 15명이 다 계약하는 거야. 불가능하잖아. 그쵸? 고객 뜻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다니까 15명 일주일에 만났으면은 15명 중에서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은요, 2명에서 3명이야,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뜻을 낼때 훨씬 많다는 뜻이야. 그러면 조바심 내고서 기독 묵기 듣는 사람들은 맨날 짜증나는 거야. 일하기가 싫은 거야. 왜? 내 뜻대로 될 때보다 남의 뜻대로 될 때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안달복달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이렇게 DB 받아서 회사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딴 데는 뭐 할까? 맨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징징징 대고 잉잉 대고 앵앵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안달복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받고 살고 싶으시죠? 잘 되고 싶으시죠? 1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명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시간도 결국 준비하는 시간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이 시간에도 딱 정장 입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탁 있는 사람과 그냥 그렇게 말 안 듣고서 월요일인데도 굴 끄고서 그냥 누워가지고 이러고 들고 있는 사람하고 이게 같겠냐고 똑같이 해도 그다음에 이 시간에 자고 있고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틀 리가 없어. 우리 문제는 항상 축적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항상 이런 행동들은 축적이 돼. 이게 축적이 돼. 항상 내 인생을 항상 투영시킨다니까. 만날 때도 항상 준비 자세에서 벌판 나고 그 다음에 설사 기회를 좀 놓쳤다 하더라도 인내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누적이 돼요. 이렇게 명심하셔야 돼. 축적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축적이 된다는 거. 아셨죠? 항상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거. 결국 타이밍은 위치에 결정되기 때문에 위치가 더 중요한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위치에 따라서 타이밍이 결정된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신입이 복 받은 위치에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갖고 복 받은 거야. 대한민국 설계사 중에 영업 첫 달에 나하고 이렇게 동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맞죠? 운때가 맞은 거 아니야, 다. 대한민국에 있는 설계사 중에서 영업 첫 달에 나하고 동행으로 월납법을 500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적이 어디 있냐고. 이 사람 복 중에 복을 타고났지. 왜 복이 나서? 그 위치에 있었던 거야, 그 위치에. 그 위치에 있어갖고 복 받은 거예요. 내가 마침 타이밍이 비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원래 는 일요일에는 절대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안 하는데, 남 돕는 걸 해줘야 항상. 교회, 이 주일날 특히 저는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절대 일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일이 아니라 그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한 거야. 도와주는 거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남 도와주는 거는 안식일 뭐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 있는 거야, 그 사람이요. 왜냐면 나한테 일요일날 이렇게 동행을 요청할 수가 없거든. 이 사람 요청을 했어. 복 받은 거라니까.
이 타이밍이 맞아 못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명심하셔야 돼. 아셨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공약하고 싶으시죠?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타이밍. 진짜, 이게 타이밍 싸움에. 절대 설득. 아니, 왜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어제도 딱 그랬어. 사망보고 풍력이하고 정권 바뀌어갖고 이번에 사망보고 지금 설명해줬거든. 그래도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람이 거기다 사망법 얘기하려고 내가 쳐갖고 너 입 다물고 있어. 너 입 다물고 저 다물고 있어. 그런 다음에 바로 확 틀어갖고 이제 종신보험 얘기, 뭐야, 저축 얘기했지. 거기다 대고 좀 한마디만 더 하면 기분 상해서 일어날 뻔해요. 왜?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고액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은 고집쟁이야. 설득하려고 들으면 화낸다고. 지 그냥 꼴리는 대로 해서 부채질해서 계약을 나와야지. 지가 한번 딱 싫다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거기다 자꾸 설득하려고 들죠? 그 기분이 확 틀어져. 절대 그런 사람들한테는 설득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틀린 얘기해도 오로지 옳습니다, 예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돼. 항상 사람이 잘 살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은 간신히 들끓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 얘기를 하면 기분이 확 상해버려요. 왜? 지가 어쨌든 주관대로 살아서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들한테 반박하거나 망합니다. 상담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사망보험 얘기 이렇게 툭 쳤더니 싫어하는 거야. 한번 다시 얘기했더니 그래 바로 그냥 저축이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저축이라도 하십시오. 저축이라도 크게 하세요. 그래갖고 원래 500 정도 내지 이 사람이 1등 합니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그 1등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근데 이건 뭐라고요? 타이밍이라는 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있고 이렇게 이거 다 준비하는 건데 준비하는 과정이죠. 다 우리가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야. 타이밍은 뭐에서 나온다? 준비와 인내 이 두 가지 기다림에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TA 배웠잖아. TA는 뭐예요? 그 준비와 기다림의 대표적인 행위라니까 전화를 많이 때려놔야지 미팅 약속이 쉽게 잡힐 거 아닙니까? 전화를 자꾸 때려야지 물론 이 사람이 단념하는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안 할, 계속 안 할 건지 모르니까 사람 마음 계속 바뀐다니까. 결국은 보험 세일즈는 TA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해요. 죽으나 사나 전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야. 영업을 못하는 사람은 전화를 안 해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전화를 많이 한다니까. 전화를 왜 많이 해? 그 준비자 인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내. 찔러보면 사람이 바뀌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 있어갖고. 마찬가지로 미리 전화를 해서 이게 축적을 해놔야지 미팅 약속을 잡던 내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보험 얘기를 하던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밑가루는 바탕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영업의 하수는 죽어도 전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다섯 통도 안 해요. 이게 또 문제가 일어나는 여기서 꼭 결판 난다고 꼭 기억하시고 꼭 전화 많이 하십시오. 아셨죠? 전화통 붙드는 게 최고라니까. 그냥 영업은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아침에 그냥 오전 내 20통은 해야 돼요. 이러면 실적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실적 걱정 안 한다고. 그럼 이렇게 얘기해. 전화할 데가 없다고. 휴대폰에 널려있는 연락처인데 무슨 놈에 그냥 막 하는 거지. 그냥 아무한테나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안부 전화만 할 때.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보험금 청구할 일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전화만 많이 해도 계약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스크립트를 내가 알려주긴 했는데 스크립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전환을 빈도수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은 빈도수인데 이 시간에 깨어서 많이 한 사람과 이 시간에 맨날 자는 사람하고 이게 별거 아닌데 누적돼서 나중에 이렇게 벌어진다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적에서 결판난다. 누적은 뭐예요? 결국은 준비와 인내가 얼마큼 쌓여있냐에 따라서 운대가 작용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복받는 인생 되고 싶고 축복받은 인생 되고 싶고 남들보다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준비와 인내. 준비와 인내가 있어야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타이밍은 결국 축적에 서 벌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준비한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허리에도 끝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때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인생은. 맞죠?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사실 30살에 이르시니까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늘 마음 졸이며 살았고 늘 새벽에 일어나서 뭐하고 운동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나랑 비슷한 나이 설계 한 자리에서 계속 있어. 그냥 있는 사람하고 계속 죽어라 치열하게 산 사람하고 벌어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는 막 남하고 가갖고 남의 계약 만들고 수준과 도달한 거 아니야. 그런 거라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달 바로 이번 달 마감 주고 다음 주에 날 우리 오프라인 특강 있죠? 다음 주에 날 우리 한상욱 대표님의 강의 마음 편하게 해서 들으시려면 오후를 비우셔야 되는데 실적이 쫓기면 내 장담합니다. 화요일날 못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쵸? 실적이 쫓기면 다음 주 화요일날 그 오프라인 강의 제끼고도 분명히 여러분 내 장담하는데 이번 달 실적 그래도 여유가 있고 미리 세팅된 사람은 그 화요일날 오프라인 강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 마감 주에 그냥 어디 타들어가게 마감하는 사람은 26일 날 못 오겠지. 그렇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일 날 강의 꼭 오프라인에 뵙기를 소망하고
부지런히 전화하셔갖고 8월달 실적이 9월달 수당, 9월달 수당이 여러분들이 추석에 그 10월 첫째 주에 초장 기간의 연휴를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친인척과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음 졸이면서 어두운 마음으로 있을지는 바로 이번 달에 결정한다 잊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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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십시오.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